정말 중요한 메뉴거든요. 직원 정보. 직원 정보 진짜. 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직원 정보 좀 긴가 보네요. 네,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왼쪽이 이 해당 직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곳이고요. 그 직원의 상세 정보, 우측은 상세 정보, 혹은 계약 근무 급여, 우리 계약서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금, 기타, 지금 적용 중인 지원금이나 기타 메모사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여기다가 검색을 직원을 기억 이렇게 초성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입력하시면 강남찬, 김유신 이렇게 있는데 전 김유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유신 보시면 재직 중인 상태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김유신 나오고 아이디가 나옵니다. 직원의 아이디. 그리고 이제 이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직원 추가를 누르면 쫙 비면서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등록되어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 검색에서 초성 입력해서 네네. 선택하면은 정보 관리할 수가 있고, 네네. 직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직원을 입력을 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막 만들어 볼게요. 핸드폰. 아니야.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약용 해주세요. 정약용. 네. 정약용 씨. 정영 선생님. 선생님 언젠가는 등록하셨을 것 같은데 생신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시로 막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 눌러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주의하실 점이 항목 옆에 빨간색이 표시가 있는 것들은 필수 값이에요. 그래서 직원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참 좋지만 등록하시지 않으셔도 직원 등록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 핸드폰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메일도 없으실 거고, 제가 부서는 아까 저희 부서원에서 있던 거기서 세팅했던 부서들이 여기 나타나는군요. 네네. 제 개발팀으로 모시겠습니다. 개발팀이시죠. 네. 그리고 내국인이고요. 그리고 한자 성명 제가 찾고 싶지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정양근 선생님 모셔올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선생님 이렇게 모셔왔죠.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모양 누르면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땅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사진이 이렇게 띵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양근 선생님이고요. 퇴사 처리도 이 화면에서 가능해요. 퇴사 처리를 하면 이제 계약 근무 급여에 이분의 퇴사일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네, 저는 모시고 있을 거라서 퇴사 이렇게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저장하고요. 근데 보니까 정혜경님 생신 좀 바꾸고 싶어요.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로 실수했을 때, 아직 데이터는 없는데 실수를 했을 때는 저희 기본 상세 정보에서 오른쪽 아래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런 안내가 나와요. 급여 내역 등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 삭제하세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작업을 다 하신 상태에서 이분을 삭제하시게 되면 이분이랑 엮여있는 그런 자료들도 영에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삭제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추가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등록하고 삭제하실 수가 있고 다시 새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찾았던 김유신님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되어 있고요.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상세 정보 주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위쪽에 있고요. 이 왼쪽 부분은 우편번호예요. 네네. 네. 그리고 내가 주민등록상 주소랑 실제 거주지가 같아.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 눌러주시면 네, 둘 내용이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기 명절에 선물 보내드릴 때 유용하네요. 네네. 유용하네요. 이게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냈는데 당사자한테 안 갔을 수가 있어요. 그쵸. 실거주지랑 다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계좌 정보 예금주 김유신 없으실까봐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그거 돼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만 특별히 이런 식으로 계좌를 확인을 합니다. 이걸 왜 확인을 하느냐? 저희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확인을 누르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계좌가 맞다. 그렇죠. 이거 잘못 누르시면 계좌 조회 오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있는 계좌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등록된 계좌를 이체 기타에서 저희가 즉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계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급여 계좌, 경비 계좌를 따로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 병역 등이 있는데요. 차량 소득 공제 여부,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급여 공제할 때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애 등록 여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량은 뭐 공제한다면 뭐 등록번호가 뭐냐, 우리 회사에서 이 직원의 차량 번호를 알면 어떻게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요. 김유신 장군님은 병역이 그러면 필이에요? 아. 중 없어요?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는 필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필로 모시고요. 부양가족도 마찬가지죠. 소득세 공제에서 이제 누구를 부양하고 있고 생년월일이 뭐 앞자리 어떻게, 뒷자리 첫 번째 번호만, 그리고 이제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건강보험 대상이냐, 소득공제냐, 장애 여부가 있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3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 적으면 X를 눌러주시고 더 있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사항, 김유신 장군님 학교 어디 나오셨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네. 조선대학교. 네, 조선대학교 졸업연도를 아시는 분은 여기 졸업연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르신다면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학력사항도 마찬가지로 이제 없다면 줄여주실 수 있고 더 많다면 늘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격증도 이제 더 있다면 추가하실 수 있고 줄이실 수가 있고, 취득연도, 발행기간, 비고 이렇게 메모처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등록하시다 보면 이렇게 텍스트로 적고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첨부 자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력서 혹은 제출 서류를 첨부하기를 눌러서 파일로 첨부를 할 수가 네, 있군요. 파일로 첨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이력서뿐만 아니라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네네. 자료들을 이 직원에게 매핑해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면 이 기본 상세 정보의 부분을 저장을 눌러서 졸업연도, 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요. 이건 꼭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탭마다 구성이 달라서 저장 버튼이 한 버튼이 아니라 이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 상세 정보를 이제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계약 근무 급여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따로따로 저장을 눌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계약 근무 급여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두 번째 탭이고요. 근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급여를 계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부터 계약 차수라고 나와요. 4차, 3차, 2차, 1차 순서에 따라 나와 있고요. 그 최대 3개까지 밖에 나와 있고 차수가 넘어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탭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직원에게 계약 차수 복사하기는 이제 이 해당 직원의 입력한 정보들을 나랑 똑같은 사항으로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 명 한 명 다 세팅하지 마시고 이 정보 그대로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하겠다. 예를 들면 사무직들은 똑같이 9시부터 6시 근무고 뭐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직원에게 복사해서 입력을 하면은 네네.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업한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만 한 번씩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적용 누르면 복사가 되겠네요. 네네, 조회해서 이제 선택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계약 차수는 이제 직원이 급여가 인상이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근무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를 다 차수로 관리를 할 경우에 계약 차수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쪽에 적용일이 있는데요. 이 상단에 있는 내용들을 뭐 계약에 대한 내용, 뭐 근무에 대한 내용, 급여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적용일을 수정을 하면 이때부터 다르게 적용이 될 것이다, 다르게 차수로 관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또 입사했을 때 1차를 한번 볼까요? 1차일 때 1월 1일이었고요. 월급이 300만원에 뭐 시급이 1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근무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무에 대한 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4대 보험 다 가입을 했었고요. 근데 이걸 4차 이렇게 다시 눌러보시면 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현재는 400만원을 받는 분이 된 거예요, 월급. 1차 계약 때는 300만 원 월급이었는데 네네. 4차까지 오면서 월급 100만 원이나 늦었군요. 그쵸, 열심히 일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계약 차수는 그런 거고 네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유형이라고 있어요. 이 유형에 따라 이 아래 구성이 바뀌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 네. 뭔가 바뀌었네요. 네네, 뭔가 바뀌었죠. 그리고 일용직. 그럼 이렇게 쭉 바뀌는데 이제 뭐가 바뀌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규직은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하고 언제 퇴사할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을 정규직으로 칭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입사일만 있고 그 다음이 퇴사일이에요. 계약 기간이란 개념이 아니라 입사와 퇴사. 그래서 입사일 그리고 또 소득 구분이 있는데요. 정규직의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 대상 제외가 있습니다. 또 소득 구분에 따라서도 내용이 다르군요. 네네. 이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이면 밑에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뭐 업종 구분이 뭐 저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일 경우에도 또한 업종이 나오고요. 대상 제외는 이 사람 급여 대상이 아니야. 직원이지만 네. 급여 대상은 아니야. 직원이지만 급여 대상은 아니야. 근데 이제 뭐 데이터가 있는 이유는 뭐 근데 얼마 줬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급여 대상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직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직은 그 계약 기간이 정해진 사람이거나 혹은 계약직인데 이제 무기계약인 경우. 그래서 앞부분만 설정을 하고도 계약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나 이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뒤에 부분도 끝나는 날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소득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이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요. 사업소득이면 업종 구분, 기타 소득이면 또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이지만 업종이 좀 달라요. 그리고 대상 제외면 이제 급여 대상자가 아니야.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이 좀 다릅니다. 이제 계약직이랑 일용직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의 일용직은 저기 느낌표가 있어요. 일용 근로소득만. 네,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 계산의 차이가 있어요.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만 일용직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면서 동시에 이거 대상이 아니야. 급여 대상이 아니야. 그렇다면 대상 제외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정규직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퇴사한 다음엔 여기서 퇴사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퇴사 처리 왼쪽에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 퇴사 처리를 누르시면 날짜를 입력하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유형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이제 정규직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네, 맞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저는 혹시 좀 급하세요 지금? 아닙니다. 급할 리가요. 좀 제가 줄줄이 이어나가려고 한 것 같아요. 좀 차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바보란 말이에요.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에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정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사일 받고요. 퇴사일 이쪽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혹시나 나 퇴사 아닌데 잘못 입력했어. 그럼 여기 X 버튼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네. 퇴사일만. 급여 유형에 따라 이쪽에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연봉일 경우에 연봉 얼마야? 그래서 월급 얼마야? 시급 얼마야가 있는데 시급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드린다 했잖아요. 네. 그런 수당이 발생했을 때, 뭐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연장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거 수당들을 계산하는 건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급은 다름이 아니라 그 수당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시급이에요. 그러면은 연봉은 3,600만 원이고 월급은 300만 원인데 네네. 시급은 만 원으로 할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요렇게 해야 이제 연장, 휴일 뭐 요런 근무들이 발생했을 때 이 시급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은요, 이제 수습 기간이 없다, 혹은 1개월이야, 3개월이야, 3개월이면 뭐 정시기면은 어떻게 줄 거야 라고 체크만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실제로 급여 주실 땐 반영이 되지 않으니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데 전체를 누르시면 이제 4개가 다 가입으로 체크가 되고요. 전체가 아니라 뭐 국민연금만이야, 아니요 고용보험 이렇게 2개만이야, 건강보험도 해줄까봐 3개야, 뭐 이렇게 한다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취득일도 이제 언제, 그래서 취득 신고 언제 했냐, 그냥 전체로 다시 해놓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위에 거 네, 계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계약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얼마만큼 줄 건지,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뭐 4대 보험 대상자인지, 이 4대 보험 체크 여부는요, 실제로 급여를 계산할 때 이제 공제 항목이잖아요. 공제 항목이 몇 개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근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있고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무직형,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사무직형으로 이름을 해놨고요. 네. 한 가지 근무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뭐 무슨 요일 일한다, 무슨 요일이 쉰다, 이렇게 그냥 고정적인 근무. 고정적인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일반 교대 근무형, 그냥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무가 2개,
혹은 3교대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교대 근무를 한다. 처음에 한 세트가 있는데 이때 출근하고 이때 퇴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출근하고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세트를 추가해서 몇 교대 근무하는지를 이제 등록해 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일 시간 변동형. 요일마다 근무하는 시간들이 상이하다. 엄청 변칙적인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요일별로 근무 시간을 지정하게끔 해놨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회색 처리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근무 시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 없으면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근태기는 사용하지 않겠어. 예, 출퇴근 체크 안 해. 급여는 줄지언정 출퇴근 체크는 하지 마. 뭐 이런 경우에 해당 없음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형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선택해 주세요. 일하는 날과 일하는 시간 설정.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시나요? 네. 네, 주 5일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주 5일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며칠 근무하는지는 적었는데 중요한 게 주휴일 개념이 있어요. 주휴일이요? 네, 저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네.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처럼 돈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을 줘야 돼요. 추가로. 그렇죠. 그런 날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주휴일, 그래서 주휴일, 요일을 일요일. 바뀌고. 네네. 네. 그래서 김유신님은 일요일날 근무를 하시면 수당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리고 옆에 휴게가 있는데요. 이 휴게가 왜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4시간 근무할 때 30분씩 휴게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면 1시간을 휴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1시간을 12시부터 13시로 설정을 해놨는데 근데 얘가 연장으로 회사에서 더 근무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장 근무가 발생했을 때 석식 시간이 언젠지를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늦게 퇴근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빼고 계산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석식을 먹었을 거니까.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엄청 늦게까지 해서 야근까지 했어. 그럼 야근했을 때 뭐 간식 먹는 시간이 언제야? 그럼 그 시간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혹시나 발생했을 그 근무 때에도 근무 시간 계산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휴게 시간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 5일인데 뭐 이렇게 근무하는데 몇 시간 일하는데 40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이제 관리자가 보는 용도예요. 몇 시간 근무하는지 이 사람이.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는 24시간제를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 오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00시부터 24시까지라는 시간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휴게 시간이 18시부터 19시로 되어 있죠. 네, 24시간제를 사용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왼쪽 부분 보시면 오른쪽.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 오른쪽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당들이 발생했을 때 이 직원에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직원마다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몇 배 적용하겠다. 두 번째는 시간과 상관없이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건 아마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당 사항 없음. 우린 포괄인데 많이 챙겨줘서 이 사람은 뭐 연장한다고 해서 더 줄 일이 없을 거야. 해당 없어. 계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보시면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이럴 때는 1.5배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분은 야간에 근무하면 1.5배나 주네요. 근데 이제 이 야간 근로수당은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이쪽 계약에서 설정했던 시급에 1.5배를 준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0.4로 하고 저장을 누르잖아요. 야간 근로수당의 배열을 확인해 주세요. 최소 0.5배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장 최소로 잡혀있는 그 수치보다는 더 지급을 해야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0.5로 되어 있냐면 야간 근로수당은 다른 수당들이랑 다르게 그냥 근무 시간은 그대로 카운트하고 저거는 가산해서 더해주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최소 0.5배고요. 연장 근로수당은 그 시간 자체를 연장 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5배. 휴일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 자체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 그리고 동시에 8시간을 초과했다면 휴일 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 근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2.0배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휴일 근무인데 연장이고 야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배인 거죠, 총.
좋은데? 그쵸. 근데 그 조건을 다 이렇게 맞게 근무하는 시간대가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일반 교대 근무형은 여기서 차이가 이제 세트를 추가한다는 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여러 개라는 거. 여기서 또 휴일을 또 추가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요일 시간 변동형도 다 똑같은데 이거를 요일별로 설정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좌측에서 지금 일단 사무직형, 교대근무형, 변동형 이렇게 해서 다 좌측에서 이제 어떻게 근무하는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네. 우측에서는 수당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입력을 한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메뉴의 세 번째, 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급여고요. 네, 왼쪽엔 급여 항목.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수정하셔서 그래요. 원래 월급자였는데 400만 원에 시급 12,000원이었죠. 그럼 이제 이 400만 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내가 급여를 작성할 때 이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몇 개 뿌려져 있고요. 이 항목보다도 얘는 급여로 지급해야 될 항목이 더 있어. 그렇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이런 수당들이 나오는데 이 수당들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제가 인사급여에 급여기초 설정이 있죠. 이 급여기초 설정에서 반드시 등록한 항목들만 저희가 급여 항목이나 공제 항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항목으로도 금액이 다 400만 원이 채워지니까 아마 이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제를 눌러주시고요. 공제 항목은 왜 비어있냐? 이거는 이제 뭐 4대 보험 이런 공제 항목을 미리 계산해서 이쪽에 넣어두시는 게 아니라요. 달마다 발생하는 공제 항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미리 공제해주는. 지각비? 지각비는 아니에요. 지각비 아니에요? 네, 지각비는 왜냐면 고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지각비는 지각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이랑 계산을 해서 적용이 돼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 동호회비, 동호회비, 동호회비 미리 공제해서 기숙사비, 기숙사비 미리 공제해서 급여 줄게. 그런 항목들을 급여 기초 설정해서 추가하신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 버튼으로 등록해서 금액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작성을 다 끝내주시면 맨 밑에 적용일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이 직원에게 언제부터 적용할 건데, 뭐 예를 들면 급여가 45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24년 1월 1일부터야. 그럼 미리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일을 24년 1월 1일부터 얘는 이렇게 급여 받을 거야 라고 저장을 누르신다면 시스템은 이제 24년 1월부터는 이 사람의 급여를 450만 원으로 방금 입력한 대로 계산하게끔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변경이 되면 차수가 이제 5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방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차수가 5차가 되는 게 있고 차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4년 너무 많이 갔고요. 23년 2월 2일로 할게요. 어제부터였어요. 1일부터 1일로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 적용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너 지금 신규 차수로 등록하는 거야? 아니, 기존 차수인데 내가 잘못 입력했어. 적용일만 수정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차수만 수정을 할게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다면 4차에 날짜가 바뀌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 제가 아까 인터넷 시스템 PC에서 근로계약서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눌러보시면 지금 해당 차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근로계약서로 생성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서 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고정, 이 값이 끝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씩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와 회사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계약 시작일도 실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나 혹은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약 적용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근로계약 기간 시작은 뭐 2000년도부터 시작이었을 줄 모르겠지만 내가 얘를 급여를 이만큼으로 인상시켜 준 건 그때가 아니라 이때부터야, 뭐 23년 2월 1일부터야. 그 시기를 이쪽에 적용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생성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완료되었는데 바로 보러 가실래요? 아니면 이따 보실래요?가 있어요. 전 이따 볼게요. 바로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뭔가 그냥 맥락상 네. 바로 보고 싶게 생겼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따 봐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더 지나면 근로계약서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네. 이게 생성된 걸 아까 그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취소 누르고요. 그러면 계약 근무 급여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근무 급여에 대해서 직원별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네. 작성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직원에게 계약 접수 사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작성한 것들을 이거를 김유신님, 장영실님한테 같이 적용을 해야겠다. 네네. 꼭 완전히 100% 똑같진 않지만 네네. 비슷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조금 수정해서 쓰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한마디 더 더하자면 그냥 조그만 팁인데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정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에 초기 세팅 포털에서 직원 일괄 등록이 있어요. 여기서 엑셀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일괄로 업로드 하시면 우선 기본적인 정보는 직원들을 이제 다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정보에 와서 세부 내용을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명을 등록을 해야 할 때는 그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하면 편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금 기타입니다. 조금 조촐하죠, 다른 메뉴들에 비해. 쓸 게 없네요. 저 맨 처음에 지원금이 있고요. 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개일 수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뭐 어떤 지원금이 있어요. 전 이런 거 참 정확히 잘 못해요. 제가 써드릴게요. 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지원금은 2월 1일부터 2, 3, 4, 4월 말일까지 지원을 받는 네네. 거다. 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록사항.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네, 지원금 그렇게 받았다.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차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도 이력으로 남기면 되니까요. 삭제할 네네. 필요는 없겠죠. 기록사항은 저희 그냥 기타 메모인데요. 이 직원은 작년에 뭐 어디서 상을 받았다. 혹은 아니면 이전 직장이 10년 동안 근무했어요. 근속 연수가 네, 좋네요. 정말 여기다 메모할 만한 내용이죠. 끈기 있다. 끈기 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하다. 그리고 이런 게 꼭 좋은 점만 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걱정돼서 적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새우 알러지 있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조심할 것. 이러면은 조심하겠죠. 뭐 어딘가에서 이 사람 챙길 때, 왜냐면 인사 그 관리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다 적고 체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시라고. 실제로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전 다 잘 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직원 정보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네,